안녕하세요. 평일 저녁 7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대범하고 통 큰 수익을 원한다. 또 나는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데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총 내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내일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으로 50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요.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다른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채권, 예금, 부동산 정말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솔루션을 매니저님께서 여러분께 직접 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포트폴리오 사전 신청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다들 스마트폰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키셔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면 되고요.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하단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도 지금 위에 나와 있습니다. 0708 네 자리 누르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한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자산 현황, 특별히 궁금하신 분야, 그리고 내 투자 성향 이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저녁 7시 평일에 대범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창구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입장하셔서 동일하게 0708 누르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닿는 대로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장까지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또 한 주의 중간을 잘 매듭 지어주실 공윤건 매니저님 모셔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윤건입니다. 저는 대형 증권사의 주식팀장을 지냈고요. 투자자문사 대표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상무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대범한 투자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목 분석과 장세 분석에 있어서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증권시장을 투기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증권시장은 절대 투기가 아닙니다. 증권시장은 주식의 가격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침대만 과학이 아니고 주식도 과학입니다.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고 수급이 버무려져서 결정되는 것이 최종 주가이기 때문에 주식은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성의가 없어집니다. 그냥 막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 스스로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좋은 정보들을 습득을 하셔서 좋은 주식을 선택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수익이 나게 됩니다. 주식은 과학이라는 명언 아래 제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주식도 과학이다라는 명언 남겨주셨고요. 오늘 또 방송 통해서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워렌 버핏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동반 상승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플러스권 나타나줬고요. 장중에 정말 그 외국인 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장 마치고 집계된 수급 현황을 보니까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또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반도체주들 상승을 했고 또 GM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 또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2차 전지주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와 반도체주가 오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이제 오스코텍이 제노스코 신규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11%대 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 끝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내일 시장에 있어서 전략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윤건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오늘 오랜만에 좀 시원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은 있었고요. 맞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일은 나스닥 상승, 다우 하락,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엔비디아하고 두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 관련 영향을 미치는데 반도체 업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총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세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차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덩치가 큰 이 두 업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움직임은 항상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바로바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전일은 이 두 종목 다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오전에는 그렇게 힘이 없는 장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좀 바람직한 그런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 주식인데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회사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동안 조금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빅테크들은 이미 여기 상승을 해서 여기 위에서 나스닥 종합지수처럼 놀고 있었는데 GM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의 한 10%에 가까운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GM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실적 호조입니다. GM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15% 정도 증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형성하는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오, 네. 특히 GM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GM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GM이 무려 60%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GM 실적 호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시장의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봄날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죠. GM과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 3개월 동안 7월 11일에 2,896포인트를 찍고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었죠. 해외 시장들은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고 중국은 오히려 더 위에 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세만 이렇게 한 10% 하락하는 이런 장세를 보였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졌느냐? 첫 번째가 수급의 문제입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 공급의 적절한 선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시장 가격의 원리죠.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거의 한 두 달 동안 11조, 12조 가까이 쏟아지면서 전체적인 장세를 계속해서 억누르는 그런 모양이 됐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까지 무려 31일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11조 7천억을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게 됩니다. 거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장세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덩치 큰 코끼리의 제일 큰 다리를 잡으면서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종합지수 차트와 삼성전자의 차트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종합지수는 그래도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무려 11조 7천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세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이 됐죠. 지금까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항상 장세를 리드했고 항상 1등이었고 항상 앞서 나갔고 그런 회사였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에서는 1등이 아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의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고 하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DRAM, HBM, 파운드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DRAM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십 년 동안 1위를 달성을 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식의 순서였고 그런데 HBM이라는 여기 미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하이닉스한테 선두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하이닉스 체제가 성립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습니다만 TSMC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면서 HBM과 파운드리에 실패하는 삼성전자의 경영 미스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오늘 순간적인 상승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양은 조금 기대하기 난망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동안 하이닉스는 덜 빠졌던 모양이었는데 오늘 한 4.3%가 오르면서 삼성전자보다 엄청나게 빠졌던 삼성전자보다도 더 반등폭이 컸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는 삼성전자에 의한 장세 상승이 아니라 하이닉스에 의한 장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황의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 매도와 SK 관련주들, SK 하이닉스 관련주, SK 지분을 들고 있는 SK스퀘어, 한미반도체 테크닉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가 보합이었지만 그동안 단기 낙폭이 워낙 컸었습니다. 컸던 이유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서 전기차에는 악재가 될 거라는 바탕에 깔려 있었죠. 이게 뭐 정확하게 해리스가 났고 트럼프가 났고 사실은 구분하기는 힘듭니다만 시장에서 반응은 해리스는 전기차 우호, 트럼프는 악재 이렇게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기차주들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상당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세 반등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이 5.6% 상승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HD 현대그룹입니다. HD 현대그룹은 옛날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죠. 네. 2017년에 그룹 재편을 하면서 HD 현대가 지주사로 있고 그 밑에 중간 지주사로 HD 한국 조선 이렇게 세팅을 했었는데요. HD 현대그룹의 실적이 조선업종 화학과 맞물려서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정배열 차트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현대중공업이 전체 장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당시에 대우조선이 전세 장세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아마 60만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네. 뭐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추세적인 상승도 상당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LG전자가 오랜만에 한 3, 4%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LG전자는 그동안 대형주들의 밸류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 밸류업 가능성을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 매출 7%, 영업이익률 7%, 그리고 회사 가치 7% 만들겠다. 그래 777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 주주들에게 최소한 배당을 순이익의 25%는 돌려주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 관련주로서 오늘 상당폭 상승하는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의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개별 테마주였던 방산주라든지 바이오주들은 또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은 그나마 네. 힘들었지만 조금의 희망은 보인 그런 장세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길고 긴 터널 속에서 그래도 오늘 좀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 장이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한 좀 차트도 알려주시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주셨고요. 또 HD 현대그룹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윤건 매니저님께서는 여의도에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잘 하시고요. 또 장세 분석에 대해서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윤건 매니저님과 장중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하단에 0으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되고요. 클릭하신 후에 숫자 0708입니다. 누르신 후 입장하셔서 양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내가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매니저님께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남겨주셔야만 방송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또 윤건 매니저님의 공박사의 심층 분석에 대해서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공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아, 예. 네, 공 박사가 네. 제가 실제 박사는 아니고요. 네. 제 별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영학 MBA까지는 했기 때문에 예. 박사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박사를 사칭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별명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경영학 MBA를 나와서 대형 증권사의 주식팀장을 제법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문사 대표이사를 지냈고 네.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제 상무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박사의 심층분석이라는 코너를 제가 하게 된 것은 주식은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다. 공부하는 만큼 성과가 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러면 어느 업종을 먼저 한번 건드려 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1년 가까이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속을 태우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고 하소연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그럼 2차 전지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왜 그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는지를 조금 전체적인 업종의 시황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래야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2차 전지를 제가 첫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전기차 산업에 대한 현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어느 정도 빠졌는지 어느 종목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소테마주들에 대해서 차후 움직임을 짐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뭐 1년 내도록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대략적으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략적으로는 다 아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기차 캐즘에 의해서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전기차 불나니까 안 좋아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 매출이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되고 몇 프로가 빠졌고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셔야지 또 향후에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를 한번 보면요. 2024년에 올해 전기차가 둔화가 되면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들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거의 반 이상 3분의 1 동가리가 나고 이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2021년에 109%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2년에 56%, 23년에 33%, 그런데 24년 들어서 겨우 16% 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됐느냐? 네. 첫 번째가 뭔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기가 끝나면서 캐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샀는데
어디서 충전해? 우리 동네 충전할 데가 없어. 고속도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 맞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는 샀는데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다.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되면서 실제로 소비할 만한 돈이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에 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보조금 축소 영향, 이런 영향으로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각 대륙별로 어느 정도의 성장이 발생했느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전기차의 선진국은 중국입니다. 전기차는 중국이 제일 앞서 있고요. 중국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 빅테크가 미국에 몰려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중국이 60%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20%, 북미는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기타 4.8%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증가율이죠. 중국이 18%, 유럽이 7.9%, 북미가 25.7%를 증가하는 양상을 올해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매수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올해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GM이 이번에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전기차를 이끌 주도 종목이나 업종은 여기 북미 시장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제대로 진입을 해서 차를 팔고 배터리를 파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판매량에 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차량 판매량보다 오히려 더 성장률이 꺾여버렸죠. 62%, 20년에, 21년에 83%, 22년에 46%, 23년에 43%, 그리고 24년에 11% 증가에 그치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체 전기차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꺾여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완성 전기차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될 것이냐. 중국을 포함한 점유율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4위, SK온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괜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점유율이 하락을 했죠. 이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 배터리들의 약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CATL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뺏겨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삼성 SDI도 3, 4위를 하면서 상위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약진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전기차가 얼마나 침투를 할 것인가, 전체 자동차에서 대체를 할 것인가를 한번 차트로 볼 건데요. 우리 24년에는 가장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렇지만 24년, 25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2028년에는 36%, 2030년쯤에는 47%, 35년에는 79%,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8대 정도는 전기차로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의 19%에 비하면은 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생활의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이런 수치를 보면 전기차는 잠시 주춤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장 국면 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륙별 배터리 수급 전망인데요. 그러면 과연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의 선진국이고 유럽이 따라가고 미국이 제일 뒤처지고 있는데 현재 배터리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 수급에 따라서 모자라는 쪽에 배터리가 많이 공급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파란색이 공급이고 회색이 수요인데요. 이미 공급이 많아져 버렸죠. 그러면서 배터리 수요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다. 유럽은 비슷한 추세로 갑니다만 2030년을 넘어서야지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반면에 북미 시장, 북미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수요는 계속해서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올해부터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미국에 진출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현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 진출한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미국에 총 8개의 공장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온이 6개, SDI는 2개 정도 있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이 SDI나 SK하고 조금 달랐던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왜 그랬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은 이미 전고점을 뚫고 40만 원대로 올라와 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차후에 북미 시장의 성장과 전기차 성장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 전망에 대해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종목을 가지고 완성차 3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40~50% 가격을 전기차 배터리 전체에서 40~50% 가격에 해당하는 양극재, 10% 음극재, 그리고 15%의 동막, 그리고 5%에 해당하는 전액 관련 종목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좀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공 박사님께서 전기차 현재 산업 현황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 수혜주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양극재, 음극재, 전해까지 또 심층 있는 분석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우리 매니저님께서 재구성해 주시는 시간, 대범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전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셔서 들어오신 후에 0708 숫자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고요. 내 자산 현황, 또 그리고 특별히 상담받고 싶으신 분야, 그리고 투자 성향 이 3가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지금 종목 상담 꾸준히 올려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올려주셔야만 저희가 방송 시간 닿는 대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장 방법 동일하게 스캔하셔서 0708 숫자 4자리 누르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윤건 매니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심층 있는 분석하는 법, 뭐 테마나 종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자세한 내용과 일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번 코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더욱 빨갛게 물들이는 대범한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신청을 받았는데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부자 되고파. 지금 닉네임부터 굉장히 직관적이신데 지금 보유 종목 상담받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매니저님, 일단 딱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테마주를 잘 따라다니신 것 같고요. 네. 예, 특히 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종목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엠텍부터 볼게요. 오늘 좀 제약바이오 쉬어가는 흐름이면서 오늘 블루엠텍도 지금 4% 손실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비중이 20%로 좀 딱 적절하신 것 같은데 25,000원에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예, 블룸텍은 최근에 그 위고비가 국내에 상장이 되면서 네.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위고비의 아마 60% 정도를 블루엠텍이 유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15,000원대에서 횡보를 했던 선을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한 8월부터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정배열 차트인데요. 네. 정배열 차트는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서 주가가 흔들흔들하면서 이동평균선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주식을 정배열 상태의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블루엠텍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러네요.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소폭 빠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이런 종목은 장기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위고비라는 신제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품귀 대란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윗돈이 붙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런 추세를 보면 우리 블루엠텍의 추세는 웬만해서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최근에 급등하면서 3, 4, 5일 동안에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역시 21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배열 차트이고 장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 마시고 쭉 좀 홀딩하셔라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 들어가셨고 20% 들고 계시는데 지금 손실률이 그래도 14% 되세요. 이게 우주항공으로도 엮이지만 또 방산업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매니저님 이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한화시스템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은 네. 최근에 방산 관련주로 아주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나시스템은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항상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 분석, 밸류에이션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시스템의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지금 좀 거의 반년 가까이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데요. 네.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방산 관련주라는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조만간 뛰게 될 거다. 방산 관련주는 대형주 중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 로템 세 종목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이 모두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 종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나시스템으로 좀 진입을 하셔도 방산 관련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도 계속 들고 가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시스템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방산 관련주 테마도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셔라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도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깐 안내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요. 하단에 영어가 뜨게 됩니다. 짧은 링크 클릭하셔서 숫자 0708 네 자리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숫자도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참여 코드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시간 닿는 대로 많은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매니저님께서 저희가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히든 종목까지 알려주시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필옵틱스입니다. 자, 매수가 17,500원에 20% 들고 계시는데 수익이 그래도 나고 계세요. 이 종목은 27%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필옵틱스 지금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필옵틱스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네.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TGV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네. 반도체 업종에서도 가장 비전이 있는 그런 소테마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지난주에. 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뭐 JNTC, 필옵틱스, YC캠 그리고 SKC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은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유리기판이 사실은 반도체 업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거든요. 네. 차후에 반도체 유리기판 매출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있고 그래요? 특히 SK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반도체 유리기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유리기판에서는 가장 먼저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필옵틱스도 뭐 SKC, YC캠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좀 모아 나가야 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움직임도 바닥을 찍고 이미 한 단계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양이고요. 좀 그래도 수반이 됐죠. 그래도 수반이 되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에 고점 37,000원대를 언제 뚫느냐의 시기의 문제고 조금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실 종목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미 수익 중이시긴 하지만요. 이 종목 앞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무조건 들고 가자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꼼꼼하고 확실한 가이드 저희가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사전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 후에 사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뉴프렉스입니다. 6,166원에 10% 들고 계시는데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우리 배고픈 주린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배고플 정도로 많이는 안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예, 뉴프렉스는 원래 인쇄 해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인쇄 해로기판을 뭐 대형 삼성이나 LG에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메타에서 만든 X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가상현실 네네네. 그 XR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이 XR이 얼마나 인기를 얻을 거냐에 따라서 좀 추세가 달라지겠는데 구글이라든지 메타에서는 XR의 시장이 상당폭 증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보면은 뉴프렉스도 그동안에 뭐 정말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는데요. 이 선을 뚫고 이제 좀 돌아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최근에 XR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그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는 조금 그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프렉스는 들고 가십시오. 네, 좋습니다. 뉴프렉스, 메타, XR 관련주 홀딩하셔라라는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 볼게요. 성일 하이텍입니다. 11만 8,900원에 지금 9% 들고 계시는데 2차전지 리튬 관련주죠. 오늘 그래도 3%대 상승했습니다. 5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매니저님? 예, 성일 하이텍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비슷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었습니다.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뭐 힘드실 쉽게 것 말하면 골병이 들은 거죠. 골병이 들었는데 맞아요. 예,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좀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 하이텍은 기존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와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성일 하이텍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폐배터리요? 예, 그렇게 보면 2차 전지가 한번 돌고 나면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성일 하이텍도 좋습니다만 성일 하이텍을 좀 2차 전지주 중에서 최근에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를 했다가 거기서 수익을 내고 리사이클링 한번 붐이 불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극재인데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의 40~50%를 차지하니까 양극재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 네. 포스코 퓨치엠, LNF 이런 종목들이 네.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한번 갈아타셨다가 네네. 조금 수익이 난 다음에 리사이클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일하이텍 지금 좀 손실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관련주들이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NF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P소프트입니다. 9,370원에 9% 들고 계시는데 이 종목 계속 바닥을 찍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은 6,41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매니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챗봇 관련주, 클라우드 이런 쪽 테마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약간 손절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그 정배열 네.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배열의 반대가 역배열인데요. 네. 역배열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조금 올라가려다가 부딪혀서 빠지고 올라가려다가 부딪혀서 빠지고 하면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보니까 우리 SP소프트가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단기 종목보다 항상 장기 종목들이 위에 있죠.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면 부딪혀서 내려오고 이런 모양인데 SP소프트는 이제 솔루션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뭐 딥페이크 방지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돼서 반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 유지가 되지가 않고 그 저점을 다시 깨어버렸죠. SP소프트는 아마 올해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P소프트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역배열인 상태고 또 매출도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하시는 네솔루션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고요. 지금 6,430원에 4% 비중 그래도 조금 들고 계시네요. 한국 BNC는 그 보톡스 또 전문 판매 업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보톡스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 좀 더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한국 BNC는 보톡스 필러 네. 이런 걸 수출하는데 미용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죠. 네. 미용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K-뷰티 관련주들이 상당히 고점을 찍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클래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한국 BNC는 좀 소외가 돼 있었죠. 그러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기는 이런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보시면은 4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거선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업종 자체가
K뷰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붐을 일으키고 있고 실적도 올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보시면은 충분히 회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셔라라는 얘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히든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을 좀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좀 상승의 힘이 강력한 이런 히든 종목을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종목의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말씀해 주세요, 박사님. 예, 네. 예, 공박사의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예, 히든 종목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은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요. 그래도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20% 정도 빠졌던 이유가 특정 투자사에서 지분을 좀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한 43만 주 정도를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것은 100만 주 중에서 한 60만 주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단기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사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면 그 내재 가치가 그대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2024년 실적이 매출이 1,921억으로 무려 58%가 증가합니다. 와. 그리고 작년에 소폭 적자였지만 영업이익이 116억이 나면서 흑자 전환이 되고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ESS 관련주인데요. 네. ESS 관련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내에서 순행식, 공냉식은 공기로 만약에 이제 선풍기 같은 걸로 식히는 건데 순행식은 물이 돌아가면서 식히는 거죠.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국내 유일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베이스 밸류에이션이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차트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네. 한 5만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이렇게 빠져버렸죠. 네. 보시면은 5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39,750원으로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이때 5, 6일 동안 물량이 아마 투자사에서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장기 추세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장기 추세가 네. 이동평균선이 걸치면서 지금 살짝 빠져 있습니다만 바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도 밑골이 달면서 좀 강하게 막판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면은 분명히 5만 원 이상은 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단기 반등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장기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히든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좀 자세한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온라인 강연에는 저희들이 일단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내방 강연회를 먼저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시청자들과 함께 또 강연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알려주신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진입가 또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숫자 0708입니다. 참여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하니까 들어오셔서 양방향 소통이 또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장중에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또 내 종목에 대한 매니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 다 해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평일 오후 7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매니저님들의 대범한 투자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대범한 투자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